사례로는 서산에 계시는 어떤 성인 여성분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신 거예요, 책방에. 그러시면서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d you to keep. 최근 들어서 어른들께서도 저희 그림책방을 찾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사례로는 동식이와 연숙이와 선예의 인생 인생 책방.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모신 분은 아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방을 운영하시고 또 유아교육 전문가시고 그리고 또 작가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한선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력이 화려하신데요. 네, 본인 소개 좀 가감 없이 좀 마음껏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신평에서 한선예의 꿈꾸는 이야기라는 그림책 책방을 하고 있는 한선예입니다. 저는 책방에서 2017년부터 문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심야 책방, 또 주말 책방 등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신평에 책방이 있었어요?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작년부터는 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도 인사를 드리고 저희 책방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림책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책방뿐만 아니라 저는 그림책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림책 3편의 그림책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그림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도깨비기라는 그림책을 제가 처음 쓴 그림책인데요. 이것은 제가 책방을 하기 전이었죠.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했을 때 장애 통합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반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느끼고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도깨비기라는 그림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관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떨 것 같나요? 낯설어 하려나? 그렇죠. 네. 좀 겁에 질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신입 원화 적응 기간이라는 그 기간을 두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쓴 그림책이 바로 뜨레뜨레 풀풀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유독히 그 아이가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엄마 하고 울고 또 밥을 먹다가도 엄마 하고 울고 그랬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썼던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 당진의 지역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진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기지시에서 하는 줄다리기 축제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 해마다 참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기지시 줄다리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국민서관 출판사에서 흔쾌히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송훈 선생님과 함께 제가 모두 의여차라는 그림책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면 여기 줄동이 말동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줄다리기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줄다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세요. 제가 여기 가장 아주 제일 흥겨운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의여차
올해도 풍년이라 수아팀이 힘을 다해 목청껏 외쳤어요. 으여차 으여차 우리나라 태평해라. 수상팀도 지지 않고 큰 목소리로 외쳤지요. 줄을 잡은 재현이랑 할아버지, 응원석에 있던 지아도 모두 한 마음이 됩니다. 땅도 하늘도 함성으로 들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당진에는요 수하 마을이 있고 수상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하팀, 수상팀 이렇게 나뉘어서 줄다리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귀지시 줄다리기를 애들한테 참 알리는데 상당히 적당한 수단이네요. 그렇죠? 그림책으로. 네,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한선의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예, 한선의 작가님께서 우리 인생 책방에 미스 럼피우스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이 미스 럼피우스라는 그림책은 외국 작가님이 쓴 그림책입니다. 바버러 쿠니라는 작가님이 쓴 그림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인생 그림책이라고 꼽은 이유는 이 책 제목에서부터 먼저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림책 표지를 보시면 너무 따뜻한 분위기면서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그림책을 인생책으로 뽑게 되었고, 게다가 글을 읽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인생 메시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더더욱 인생책으로 네. 뽑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무슨 책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요. 이게 외국인이 지은 거죠? 네. 바바라 쿤이라는 그런 분이 지었는데 여성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네. 바바라 쿠니 작가님은 여성분이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 191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님이 하가셨대요. 그래서 하가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그런 소재의 그림책을 쓰셨다고 해요. 게다가 칼데코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작은 챈티클리어와 여우라는 작품으로 1959년에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달구지를 끌고라는 작품으로 칼데코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이 미스 럼피우스가 했던 것처럼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2000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200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0권이 넘는 그림책의 그림을 네. 그리셨고요. 또한 한 국립도서관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라고 하니까 55만 달러를 그 거액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해서 도서관에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도 합니다. 이 미스 럼피우스가 이제 그러니까 그림책인 거죠. 예. 요즘에 이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제 그림책을 보는 경향이 있고, 뭐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어른들이 그림책을 보면 어떤 점에 좀 좋고 또 어떤 점을 또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어른분들이 예전에는 아이들만 보는 그림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오셨다라면 최근 들어서 어른들께서도 저희 그림책방을 찾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사례로는 서산에 계시는 어떤 성인 여성분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신 거예요, 책방에. 그러시면서 제가 지금 빨리 그림책을 안 보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책방 문 열려 있나요?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서 오세요 라고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맞이를 했는데 그분이 되게 심적으로 되게 힘드셨대요. 많이 힘드셨는데 주변에 친한 분이 한번 그림책을 한번 봐봐. 그러면 마음이 좀 많이 풀리기도 하고 좀 해소가 될 거야 라고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혹시 저를 위한 추천할 만한 그림책이 있을까요? 라고 건의하셔서 제가 또 좋은 그림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읽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울기도 하시고 또 웃으시기도 하시면서 아, 그림책이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군요.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이 아니라 최근 들어도 그렇고 기존에도 나와 있는 그림책 중에서도 충분히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른들은요, 그림책을 볼 때 아이들과 달리 가장 먼저 시선이 딱 가는 곳은 검정색 글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공감하시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저조차도 처음 보는 그림책을 보면 글자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무엇을 먼저 볼까요? 그림인가요? 그림.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전체적인 화면의 그 그림을 보면서 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인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림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것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이들이 훨씬 더 그림책에 푹 빠져서 본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글자가 순간 딱 보이긴 하겠지만 한번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림을 먼저 쫙 보려고 하면은 그림도 보이면서 아, 글은 또 이렇게 어우러져 있구나 라고 보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림책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림책이니까 내용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시니까 간략하게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미스 럼피우스라는 이 그림책은 한 줄거리를 딱 말한다면 앨리스라고 불리었던 여자아이가 성장을 해가면서 미스 럼피우스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노년에서는 루핀 부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미스 럼피우스의 여성의 삶 속에서 도전하고 또 꿈을 키우고 또 그 꿈을 키우기 위한 용기를 갖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줄거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그림책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떠올리면서 이 그림책을 보면 줄거리가 바로 대략적으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책 미스 럼피하우스가 갖고 있는 어떤 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나오는 이 앨리스라는 럼피우스라는 이분의 주인공 이 사람들의 매력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좀 더 짚자면. 좀 더 짚자면 방금 그 한 문장 말씀드렸던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라는 문장에서 바로 비롯된 건데요. 그 좀 더라는 표현이 저는 참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봐 라고 했으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지?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지?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바꾸지? 하고 되게 거부감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라고 하셨어요. 좀 더? 네. 그 좀 더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세상을 확 바꿀 순 없지만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어서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예. 아까 보니까 우리 한선혜 작가님은 이제 그 문장에 꽂혀서 이 책을 굉장히 인생책으로 꼽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주인공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그 온 동네 주변에 루핀꽃을 심어서 루핀꽃이 아름답게 피게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선혜님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혹시 찾으신 것이 있나요? 방법을? 예.
조금 찾아가고 있는데 네. 찾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예. 뭐죠? 네. 그것은 우리 그 미스 럼피우스는 꽃씨를 뿌리면서 온 마을이 꽃이 피우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저는 꽃씨 대신에 그림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우리 당진 지역의 아이들에게 곳곳에 다니면서 이 그림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해주면 저 또한 루핀 부인처럼 꽃씨를 뿌려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또 그 아름다움을 크게 발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아름다움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세 가지 일. 하나는 세상 먼 세상을 여행하는 것, 많은 세상을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때 이름이 럼피우스고. 네. 그리고 또 바닷가에 하나는 바닷가에 집을 집을 짓는 짓는 거. 또 그걸 또 실현해서 그렇죠. 이제 은퇴하고 와서 이제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루핀 사는 그 부스를 바닷가를 네. 온통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아, 참, 저는 이 그림책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점이 강하게 온 게 참 처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저는 또 느낀 점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 책 보고 좀 강하게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있으면 좀 들어가면서 하나씩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일단 우리 한선희 작가님부터 네. 네. 제가 이 책을 많이 사랑하고 늘 자주 곁에 두고 보고 하면서도 이번에 또 읽어보니까 또 느낀 게 또 네. 달라요. 그래서 이 미스 럼피우스라는 이 그림책이 저에게 인생 그림책이자 그리고 또 그 세 가지 약속, 그 약속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이 책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궁금함 이런 것들이 이 그림책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제가 그거에서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동시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책이라는 것을 딱 2번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네. 이번 이 미스 럼피우스라는 요 책 이번 하고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일부러 갖고 왔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라는 그 미국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그 시인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지인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저가 아이도 아닌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선물 받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라는 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따라서 아까 우리 까만 글씨부터 보지 말고 스토리를 따라 적어가면서 그림을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동심의 세계도 있고 상상의 세계도 있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펼쳐지는 열리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동심이 마음속에 확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책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20번도 더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된 시 원문도 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한 시기도 한데 너무도 좋아하는 시였는데 그 시를 좋아한다는 제 지인이 서점에 가서 이걸 발견하고 저한테 줬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림 몰랐는데 그러셨군요. 그림을 보게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볼수록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그리고 그 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또 해석도 되고 네. 그런 경험을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네, 한 구절만 예, 읽어주세요. 한 번만 네. 읽어주세요. 그림도 좀 이거 보여주시고. 우리말로 옮기면 너무 별로 궁금하네요. 재미가 없을 텐데 그냥 끝 구절은 그래요. 끝에 제일 마지막 연인데 숲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려면 한참 더 가야 하네. 한참 더 가야 한다네. 그 프루스트의 그런 특징이 참 나타나요. 네. 그 맞아요. 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인데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림이 시도 좋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때문에 한 20번 이렇게 네. 제 머리맡에 늘 있습니다.
아니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셔야죠. 느낀 점 뭐냐고. 네, 너무 이 그림책 네, 네. 네. 네, 느낀 점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이 저기 미스 럼피우스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꿈에 그리던 바닷가에 집을 지었고 마지막 소원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뭘까 하고 막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뭔지 몰랐지만 이렇게 보니까 집 밖에 바위틈에 조그만 정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꽃씨를 뿌렸는데 루핀꽃이 폈어요. 그러나 좀 있다 보니까 이 꽃이가 바람에 날려서 온 마을에 꽃이 핀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맞아, 내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을을 전부 이 루핀꽃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바로 이거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또 소망이나 목표는 막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연히 뜻하지 않게 그것이 찾아오고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평범한 진리죠. 예, 그런 걸 여기서 저는 느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의 이야기 책방도 운영하시고 그림책 이야기도 짓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 좋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계속 하시겠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쭉쭉 더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볼 생각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물러가고 이제 예약제 운영이 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지나가다가도 책방에 들어올래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책방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또 그림책 작가로서의 꿈이 또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 한선예가 아니라 그림 한선예라는 그림책을 써보고 싶은 게 네.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림까지 그리시고 네, 네,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네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을 하면서도 네. 어떠세요? 인생책방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네. 막상 출연하시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그 PD님께 이렇게 출연할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두 분께서 네, 차분하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했고요. 인생 책방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을 제가 하던지 간에 이 순간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질문에 대답했던 그 대답들을 생각해가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림책은 단지 어린이들을 위한 책만은 아니다.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감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인생 책방에 나와주신 한선예 작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식이와 연숙이의 인생 책방은 계속됩니다.